저녁 후 저의 첫 알바는 경양식집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모짜르트였어요. 구인 공고를 보고서 학교 앞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대학가에 모짜르트라는 경양식집에서 사람을 구한다길래 갔어요. 뭐 그 전에 그쪽 분야의 알바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음식점에서 음식 나르고 뭐 노가다 띄고 이런 거 과외하고 이 정도만 했었지 처음이었는데 시급이 괜찮더라고요. 시급도 괜찮게 줬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알바비 시간당 비용 있잖아요. 그것보다 한 1,000원을 더 줬어요. 그래봤자 내 기억에 4,900원인가? 아 요즘은 진짜 좋은 시대야. 뭐 그 정도였는데 더 매력적인 건 뭐였냐면 이 모짜르트라는 가게를 사장님 두 분이 함께 하셨어요. 여자 사장님 두 분이. 이 두 분이 남편분들이 다 박사님이세요. 대전에는 옆에 이제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대덕 연구단지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의 이제 부인들이셨는데 두 분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한국에 오니까 애기들 교육비가 너무 비싸더래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해보자 해서 미국식 그 가정식 뭐 근데 미국식 가정식이 원래 파스타예요? 파스타를 하시더라고요. 가게 이름은 또 모짜르트고요. 근데 미국에서 배워오신 거래요. 어쨌든 간에 그걸 하시는데 매력적인 게 뭐였냐면 시급도 잘 주셨지만 저한테 급여를 주는 방식이 미국식이었어요. 미국식은 뭐죠? 오, 미국 좀 다 살다 오신 분들. 예, 주급이었어요. 저는 돈이 항상 부족했으니까 빨리 준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 두 분은 함께 공동 사장인데 가게에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양 있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아이들 교육에 대한 교육률이 되게 좋으셨어요. 뒷바라지하고 막 움직이시느라고 항상 가게에는 저와 욕쟁이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욕쟁이 할머니는 손님한테 욕은 안 하세요. 주방에서 늘 혼자 욕을 하세요. 뭐 가스불에다가 욕하고 믹서기에다 욕하고 접시에다 욕하고 뭐 이런 파스타 면하고 욕하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두 엄마가 공동 창업하면서 왜 모짜르트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요. 이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박군은 어느 과 다닌다고 그랬지? 예, 저 사학과입니다. your major is history.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두 분의 목소리 톤이 비슷해요. 교양이 있으세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우리 박사 집안인데 우리가 카페를 차릴 때 여기 경양식집을 차릴 때 그냥 할 수는 없고 우리 격조 있는 거 해보자. 여기에 우리가 격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모짜르트라는 이름을 지으셨대요. 그 당시는 MP3나 뭐 이런 스트리밍 이런 거보다는 CD 플레이어를 또 많이 돌 때라서 거기 가게 그 데스크 앞에 보면 CD가 쫙 CD 꽂이가 있었는데 전부 다 클래식이에요. 예, 지진나요. 진짜 제가 클래식을 듣는 건 좋아하지만 이게 뭐고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양 있게 하자면서 모차르트 항상 클래식 틀어 나오고 근데 사장님은 안 계시고 모차르트는 계속 나오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방 그 욕쟁이 할머니가 항상 그러세요. 저질하라니까 손님이 없지. 맨날 진짜 그러셨어요. 저한테 아니 손님 없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자꾸만 저질하니까 손님이 없지. 뭐 이렇게 밖에서 봐도 무겁고 안에 오면 귀신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시트지를 붙여가지고 밖에서 반투명이라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큰 간판으로 MOR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뭔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밖에서 봤을 때 하얀 그런 이 경양식집인데 저 문을 열기가 왠지 내가 교양이 이걸 열어도 되는 교양인가 아닌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얘기를 무시하고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주급을 하루 밀리시는 걸 봤어요. 저한테 하루를 밀리시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진짜 리얼로 이게 100% 1000% 리얼입니다. 정말로 제 마음까지 오늘 진심을 다하기로 했으니까 혼자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내가 잘리든지 여기가 망하든지 뭐가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에서 내가 좀 안 잘리고 내가 복학하기 전까지는 버텨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가게에 손님이 오게 만들고 돈이 돌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도대체 왜 손님이 없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 강의 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일 먼저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동네 걸어 다니기였어요. 딱 봤는데 제가 처음에 느꼈던 게 답답하다. 그냥 답답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교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학교에서 인기 없게 생겼고 그리고 둘이 오거나 혼자 와요. 여럿이서 오는 꼴을 못 봤어요.
그 단체석이 있는데 단체석은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었거든요. 답답하고 왠지 우리랑 안 맞는 것 같고 여긴 약간 느낌이 무겁고 모차르트라는 게 한글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식 경향식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모차르트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이게 밖에서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아 저기 혹시 앨범 파는 집인가? CD 파는 집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작전 첫 번째, 여기가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가게 문을 사장님들보다 먼저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한테 키는 이제 보관하는 데 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대충 보면 항상 놓여 있잖아요. 제일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앞을 쓸어요. 앞을 쓰는데 CD 아까 보관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CD 보관함에서 보물을 찾았어요. 룰라를 찾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룰라의 명반 전사를 찾아 사바 이거 있죠, 그죠? 엉덩이 움직이죠? 이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CD 하나에 12곡인가 있었는데 그 12곡을 계속 돌리면서 아침에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문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있습니다. 시트지를 자꾸 몰래 떼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시트지가 자꾸 떨어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장님 시트지 발라야 되잖아요. 못 발라요. 왜일까요? 톤이 안 벌리니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저분해진 시트지 한 장 때문에 나머지를 제가 다 떼버립니다. 사장님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왜? 이분들은 가게 매장에 계속 계시는 사장님들은 본인들이 해결하고 본인들이 대처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그냥 놔둬요. 엔간하면 깐깐하게 파고들지 않고 그래? 뭐 그럼 그렇게 해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무책임한 거죠. 다 띄었어요. 드디어 이제 밖에서 안이 보여요. 재밌는 건 뭐냐면 안이 참 예뻤거든요. 이분들이 두 분이서 공동 창업을 했는데 미국에서 살다 왔고 힘 좀 실었을 거 아닙니까? 전 진짜 예쁘게 해놨어요. 예쁘게 딱 해놨는데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룰라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픈하는 11시 반 이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긴 모차르트인데 왜 룰라가 나올까? 안을 보면 안이 또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입간판을 만들었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살 돈도 없고 내가 그걸 굳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 가게 형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코팅을 했어요. 코팅을 해서 여기가 뭘 파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즉 나중에 손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눌 때 제가 느꼈는데 손님들은 이 가게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저희 가게 오셔서 만족하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데인 줄 몰랐다를 진짜 많이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봤을 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체를 모르는 거죠. 전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봉골레 파스타가 있고요. 볼로네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스크 치즈케이크 아세요? 예, 꼭 집에서 만든 거 같이 위에 까맣게 탄 거, 그거 있고요. 뭐 커피 뭐 이런 거 쭉 다 써놨어요. 그리고 뭐가 특히 맛있다 막 이런 거 써놓고 저는 지금은 파스타를 좀 즐겨 먹지만 그때 크림 파스타를 제일 싫어했거든요. 근데 크림 파스타 제일 맛있음 막 이렇게 써놓고 했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손님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관심을 가서 오면 뭐예요? 이제 또 모차르트가 나와요. 근무 시간대부터는. 왜? 사장님이 그래도 양심상 교대를 한 번씩 이렇게 오시거든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박군, 우리 모차르트야. 왜냐하면 그때 저를 살려준 CD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써놨어요. 스팅, 파바로티와 친구들이라고 아세요 혹시? 파바로티가 이태리의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잖아요. 테너잖아요. 근데 이분이 친구들이라고 해서 셀럽들, 일반 가수들 이런 분들과 함께 공연을 한 그 실황 CD가 있어요. 그 파바로티와 친구들인데 나중에 들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뭐 위더 메리 바르치 마루치 하르치루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카루소 막 이런 거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들어봄직한 익숙한 음악들이 그 안에 그래도 보석처럼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도대체 모르겠는. 이걸 듣다 보면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데이트 중에 레퀴엠이 나와요. 레퀴엠 뭔지 아시나요? 장송곡이에요. 잘못 들으면 레퀴엠이 나와요. 이런 걸 틀다가 사람들이 듣기에 편안한 음악들을 틀으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손님들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존재가 눈에 띄게 만들자. 눈에 띄게 만드는 건 눈으로만 보인다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또? 한국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일본 가시면 일본에서 번화가에서 겪을 수 있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뭐가 있죠?
이게 한국 관광객분들이 은근히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뭐가 있죠?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뭐 노래방 같은 데 지나가면 막 이렇게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어를 못해서 그런데 뭐 그냥 이라사이마스 그런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 일본어로 자꾸 자기네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와요. 귀가 됐든 눈이 됐든 아니면 읽는 게 됐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골목에서 우리 가게가 눈에 띄나 안 띄나 또는 어떤 이미지일까 봤더니 우리는 활기찬 것도 아니고 카페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클래식 음반 팔면 딱 맞을 것 같은 약간 서점 같은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칙으로, 어떤 배움으로? 그때는 전 그냥 사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냥 본능으로. 어떤 본능일까요? 저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회장님들, 창업자들, 사장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손님 입장입니다. 손님으로서 경험합니다. 정종 회장님 되게 유명한 말씀하셨죠. 이봐, 너라면 사겠어? 라는 말씀하셨죠. 근데 정종 회장님은 약간 생각해보면 야생파잖아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 지하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항상 부의 추월차선 이런 것만 공부하지. 진짜 부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건희 회장님 그 집에 지하실이 되게 유명해요. 그 지하실이 뭐였냐면 살아생전에 소니,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LG, 삼성 이런 모든 TV들 가전제품들이 그 지하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콘 뭐 이런 거 새로 나온 것들 있죠. 다 써보세요. 다 눌러보시고 그러면 리모콘이 새로 디자인 나왔어도 이건희 회장님 손에서 이거는 불편한데 어색한데 하면 이거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손님 입장.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가게가 카페면 카페처럼 보여야 되고 고깃집이면 고깃집처럼 보여야지 고깃집을 교양 있게 한다고 해서 카페처럼 보이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대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고 의도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사업은 뭐예요? 효율과 효과예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야 돼요. 그걸 바꿔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중률이 높아야 돼요. 적중률 높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적중률을 최대한 카페 분위기에 맞추어서 90년대 그 당시에 카페면 이런 느낌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제가 상권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상권의 3요소 이거 제 고급스러운 얘기를 하면 야매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제가 연구한 상권의 3요소입니다. 골목 살리기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골목 상권 살리기 뭐 이런 거 또는 거리 죽어가는 거리 살리기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먹을 것, 체험할 것, 구경할 것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특정 거리에 몰려들려면 첫 번째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맛집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내가 쇼핑을 하든 게임을 하든 뭘 하든 함께 어우러져서 체험할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할 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그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구경할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뭔가 예쁜 소품샵이 됐든 옷집이 됐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래되고 전통적인 상권들은 이 삼위일체가 다 갖춰져 있어요. 하나의 매장, 우리 매장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니까 매장에 사람이 많이 오고 장사가 잘 되는데 난 인스타그램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오긴 왔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안 오네가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